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또다시 스페셜 게스트로 나타나셨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아, 저는 자주 봐서 좋은데 현 변호사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이번에 치러질 예정인 제주을 보궐선거 네. 준비하고 계셔서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주도에 자주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가셔야죠. 사셔야죠. 거기 이제 눌러 앉으셔야죠. 네. 이런 장경태 의원이 여기 눌러 앉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주도로 유리안치를 시키시는군요. 네. 아니,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분위기 보고 가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뜬소문 같은 거였는데 주말을 지내면서 뭔가 알갱이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의원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신데요. 네. 송영길 의원님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 계양을이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요청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후보께서 또 뭐 이제 현재 상임고문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알갱이까지 만져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덩어리가 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자,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예. 교수님도 뭐 온라인상의 각종 여론들 다 보시잖아요. 네, 네. 주말에 말입니다. 이재명 고문 팬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네. 제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을 개양하라. 이재명을 개양하라. 요런 무슨 이게 캠페인 문구처럼 막 줄줄이 붙더라고요. 이 느낌. 그러니까 뭐 송영길 의원 서울시장 후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자리가 비면서 이제 그 이재명 고문의 등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맥락은 전체적으로 뭐 민주당 안에서 결정을 할 이야기지만 맥락은 저는 항상 보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친명 그룹과 비명 그룹의 네. 저는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당원들의 특히 열성 당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똘똘 뭉쳐 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대권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정치적인 열정과 요구 사항은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예. 인천 계양을에 그러면 이재명 고문을 등판을 시켜서 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에 당권을 먹고 그 다음을 후위를 기약하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 아니 배지 달고 전당대회 나가는 거랑 안 달고 나가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그 우리 이제 장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아니, 저도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만약 전당대회를 나오신다면 상수입니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아니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 등판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가장 많은 또 득표력을 보여줬던 0.7%밖에 차이 안 났던 이 직전의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에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특히나 어렵게 느껴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지금 윤심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심은 이미 덩어리로 뭉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도 윤심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등판론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 내부의 그 이른바 이제 그 알력 관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 계양을이든 뭐 분당갑이든 지금 등판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뭐 선거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배지를 다는 게 무슨 사활을 걸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당원들의 지지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는 뭔지 워낙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니까 또 네. 당에 또 일정 정도의 교두보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는 건 그 지역과 장소를 떠나서 이재명 고문한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등판하는 거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도 지금 고민이 깊은 이유가 그 그렇죠, 지점일 그렇죠. 거고 이게 명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 출마 안 해도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은 후보 출마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심은 당내에 큰 그
그 대결 지점이 없지만 지금 만약에 명심이 들어오면 명심을 반대하는 또 대결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예, 그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등판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사법적 리스크가 이제 생길 텐데 의원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방어 측면에서 그건 제가 또 이제 이런 직접 생각을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거죠. 그건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평론가들 중에. 예, 예. 당연히 그 고려도 부차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똑 부러지게 답이 빨리 안 남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의원 지역구 분당 갑 출마설이 또 주말 사이에 구체적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지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여유는 이제 인수위 활동이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고 국정 비전이나 국정 과제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됐다. 그럼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아마 고민을 깊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윤심이 이제 새로 등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는 아직도 일정 정도의 그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좀 있어지는 것 같고 보여요 거리감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입니까? 보이는 거리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긴 합니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박민식 전 의원이 예. 이제 출마선을 해버렸기 때문에 분당가에. 예. 이게 또 하나의 윤심 아니냐라는 또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복잡해져서 아하.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고문이 온다고 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훨씬 더 고민이 쉽죠. 명분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이제 우회해서 개항으로 간다고 한다면 네. 안철수 위원장의 고민도 이제 여유는 생겼는데 이제 고민할 여유는 생겼는데 그 여유 있는 고민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장경태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졸속 인수위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활동 기간이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의 대변인도 지금 경기지사로 출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인수위원장까지 또 출마한다. 지금 2달간의 이 국정 운영을 준비하기에는 이 2달이라는 시간 매우 짧은데 특히나 이 분당갑 국민의힘이 너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또다시 침대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마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거의 끝났으니까요. 이제 뭐 이제 5월 마지막까지 9일이면 이제 출범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두 사안이 뭐 이번 주에 좀 뜨거울 것 같아서 먼저 좀 짚어봤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를 확인하고 본론 들어가죠. 일단 어떤 키워드 골라오셨는지 제가 아까 잠깐 예고는 했는데 장경태 의원님 네. 키워드만 외쳐주세요. 공정상식 없는 경정내각을 뽑았습니다. 요새 댓글에 이제 뭐 인터넷 댓글 같은데 경정 뭐 뭐 이렇게 붙는 걸 봤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윤을 거꾸로 하면 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교묘하게 경정을 주장하고 계신다. 혹은 그런 행태를 보이신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셔서 윤석열의 윤을 뒤집은 게 이제 경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막 쓰시는 거군요. 뭐 그걸. 네티즌이라고 표현하죠. 뭐. 자, 고 골라오셨고 김근식 교수님 예, 저는 퇴임 직전 대못 받기를 아. 하한가로 해왔습니다. 퇴임 직전 대목 받기.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좀 가보죠. 퇴임 직전 대목 받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임기 말에 알박기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기자실 폐쇄 가지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임기 말에 2007년 제가 한 상반기쯤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이제 기자들한테 언론에 시달렸다고 이제 피해 의식이 있어서 기자실 대못 받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임기 말이 아니라 퇴임 일주일 앞두고 이런 대목 받기는 저 처음 봤습니다. 어떤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진행되고 앞으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검수완박 그 입법 강행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가장 대표적인 대목 받기이지만 그거 외에도 지난주 이야기 나왔던 그 두 차례 걸쳐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최근의 결정에 대해서 그 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인 비판을 하셨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뭐 이례적인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례적인 이런 거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이번 주 또 이제 사면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 이제 5월 8일
4초 5월 초파일이 또 바로 그 직전이어서 네. 거기까지 놓고 보면 사면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당선인 비판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거의 퇴임을 한 1, 2주를 앞두고 막 소나기처럼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요. 이런 식의 대목밖에 과연 있었는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대담에서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거침없이 자기 자신의 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 발언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 하는 거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예, 그래서 예. 저는 손석희 앵커의 대담도 그렇고 기자 간담회도 그렇고 그 국민청원 답변도 그런 양식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답게 하시려면 5년 동안의 자신의 성과와 또 아쉬운 점 그다음에 소회 인간적인 느낌 같은 걸 좀 담담히 밝히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뭐 좀 더 나간다면 좀 주문의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좀 포지티브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담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청원 답변이라는 양식을 빌려서도 그렇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직설 화법으로 그것도 돌직구 방식으로 막 비판을 하고 계셔서 예,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과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답지도 않고 그다음에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것이고 이게 아마 그래서 더 확대 해석이 되면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지방선거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고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떤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탁현민 비서관이 이야기했는데 네. 전혀 잊혀질 것 같지 않은 행보이신 것 같아요. 퇴임 후에도 지금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 의견을 솔직하게 막 소신 뭐 그렇죠.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뭐 어디 출마하든 않든 고문으로서 굉장히 지방선거 영향을 미치실 예. 텐데 거기에 또 지지 않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만약에 퇴임하시고서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발언들 계속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아프긴 아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으시면 그렇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일일비하면서 반응하실지 참 그게 또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청와대 이전 같은 국가 거의 수도 이전급의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알박기다 뭐 이런 윤핵관 분들의 이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저는 명확하게 그냥 인수위법 법적 근거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그러니까 공공기관 또는 여러 대통령의 인사를 이 권한을 만약 당선인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예. 앞으로 이 인수위법을 개정해서 이 여러 가지 현직 대통령을 할지라도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당선인과 협의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선인의 권한들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두면 되는데 계속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2017년에 저희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가지고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게 대법 판결입니다. 네. 징역 2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인사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거로 보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퇴임 한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그 정치적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고 그리고 문 대통령답지 않다고 봐요. 우리 장 의원님 잘 아시지만 문 대통령 굉장히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잘 안 하시는 네. 분인데 그걸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왜 이례적인 상황이 이 임기 말에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은 지방선거에 영향 끼치거나 혹은 임기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활동,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예, 의지라고 의지 보고 표현이다. 거기에는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민주당 내 당내 세력 갈등 상황에서 일정 정도 구심적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이른바 친문 계열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도 염두에 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에 대해서 뭐 말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말씀의 그 톤과 저는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당선인이 취임하시면 잘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그런 워딩하고 아 이건 소통이 아니고 불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고 모순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 대통령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한 달 전에 문윤 회동에서 양해를 구하고 ABB까지
책정을 해주시는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하니까 이건 정말 왜 왜 이럴까? 그러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든다. 의아함이 의아하다. 벙벙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청취자 문자 중에 김희섭님은 참다 하는 겁니다. 아, 그 좀 더 참으시고 퇴임하시고 하시지 왜 그러세요? 아니 참다. 근데 오늘 내일이군요. 내일 거부권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입법부의 권한과 권리를 존중하시리라고 기대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은 있으실 겁니다만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2017년 당시 모든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마저도 주장하셨던 바입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실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법 네. 개정안 같은 경우는 다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거부권 행사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 교수님은요, 가능성? 가능성 없죠. 없어요. 예, 그것도 이제 저는 임기말도 아니죠. 퇴임 직전 대목받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의지가 사법 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부권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퇴임 그것도 일주일 전도 아니죠. 이제는 한 3, 4일 전에 네. 국무회의 여러 가지, 그것도 민주당에서 시간 좀 옮겨주세요. 날짜 좀 네. 옮겨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무회의를 입법부가 자기의 입법 스케줄 따라서 좀 옮겨달라고 한 건 전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았어 옮겨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할까? 해서 도장 꽉꽉꽉 찍는 건 제가 볼 때 이것도 문 대통령답지 않아요. 지금 오전에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예. 민주당으로부터 요청이 이미 들어갔고 그렇죠. 들어갔죠. 결정은 안 났죠. 그 당연히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그 요구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못 하죠. 임시 국무회의 열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옮긴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 날을 하나 더 잡은 거니까. 그 자체가 네, 왜냐하면 그날 하는 거든 연기하는 거든 국무회의는 정해진 수순대로 하고 정해진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보태서 하는 건데, 네. 야, 이번에 검수완박 했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으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면 그야말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네, 장 의원님. 그러게요. 이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5월 10일부터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텐데 이마저도 12시까지 있을 수 없도록 이 퇴근을 재촉하시던 분이, 그렇게 시간을 앞당겨서 퇴근을 요구하시던 이 국민의힘과 이 인수위가 국무회의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또 비판하시고, 현직 대통령의 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건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면권은 혹시 행사하고 마치실까요? 그건 장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국민의힘과 또 현재 이제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담아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 의원님 개인 의견. 네.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누가 될지 대상은 일단은 차치하고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문 대통령이 지금 숙고 중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MB 사면에 찬성한 사람도 많다. 사실 지난 연말에 박 대통령 사면할 때만 해도 전혀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한 4달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할 것 같아요. MB 사면이 이루어지면 그럼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 사면이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김경수 지사까지는 될 거고요. 근데 아마 우리 문 대통령도 고민 중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세게 비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경심 교수는 뺄 것 같습니다. 김 그냥 교수님 세게 자범이시니까. 비판하셨구나. 그건 일반 사면으로 해야 돼요. 특별 사면이 아니고. 특별 사면. 자범이라고 진짜 표현하셔가지고 굉장히 지난주에 이슈가 됐어요. 자범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정치인 또는 사상범 아니면 경제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만 뽑아서 사면해 주는 거. 일반 사면은 음주운전 과거 10년치 다 지워준다. 이런 게 일반 알겠습니다. 사면이에요. 그래서 이 MB 김경수 두 사람 정도 가능성 보신다. 저는
김경수 지사님이 아마도 포함될 거라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근데 정경식 교수까지도 어찌되었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또한 저는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만약 사면하시면 그동안에 이제 현재 새 대통령이 이 소위 검찰의 어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정상화 관련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논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모두 다 포용하는 사면, 포용적 사면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혹은 또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란다. MB 그러니까 이명박 이자와 명자가 같아서 이명박 김경수,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이재용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이전까지도 될 수 저도 오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분명히 들어갈 지금 거라고 거의 봅니다. 1+1 뭐 1대1 이런 사면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명수를 맞출 가능성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딜이라기보다는 좀 포용적 그렇죠. 사면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타 이번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공정 상식이 없는 경정 내각 하한가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이제 내각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아마 그 얘기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 저도 오늘 바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가야 되는데요. 자료가 안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핑계가 뭐냐면 자료 요구가 4배가 넘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4배가 돼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자료 요구가 4배가 아니라 의혹이 4배가 넘는 겁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왜 이번 내각은 왜 이렇게 론스타 내각입니까? 론스타와 관련된 분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이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만 해도 오등봉 개발 사업 또 본인 제주집을 개발업체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매매계약서도 안 주는 등의 뭐 저희가 정호영 장관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의혹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료만이라도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비판하고 이 인청 보고서 채택 안 해도 임명 강행하실 거잖아요. 사실 뭐 하시리라고 보고요. 장관들은 뭐 그렇게 양보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료 안 줬을 때는 더 난리 났을 겁니다. 저희가- 한덕수 네. 총리 외에 다른 분들 자료도 그렇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희룡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네. 여가부 김현숙 장관도 하고 있는데요. 김현숙 장관은 아예 안 옵니다. 자녀와 관련된 뭐 어떠한 이 재산이나 뭐 주택거래 관련된 자료가 아예 안 오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뭐 후보자도 뭐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택 매매 계약서 왜 안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금액도 뭐 지출 증빙은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출 증빙 엑셀 파일로 주지 실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다 뜨거든요. 그거 안 줍니다. 그래서 왜 안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식 교수님. 예, 저도 그런 부분은 그 장관 후보자들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그 가능한 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공적인 자세로 좀 충분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물론이죠. 보고요.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부터 청문회 하면 우리 장님도 가서 청문회 초반에 항상 자료 제출 왜 안 하냐고 이제 따지는 네. 부분이 똑같은 풍경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네. 저는 그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도 똑같이 자료 제출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정권 교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자신 있는 그런 좀 그 인사청문회에 좀 임하는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냥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표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장관 후보자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연계시키는 겁니까? 당연히 출범 초기 일기 내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리가 당연히 그 장관에 대한 제청 권한 과정에서 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총리는 무조건 책임을 지셔야겠죠.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 나오셨을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 비중이 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환통으로 뒤집어진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거수기란 말은 들어봤어도 법무부 거수기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뭐, 거예요? 한동훈 전화 하나로? 뭐 사실 누가 봐도 물론 이제 뭐 이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뭐 법무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아니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냥 사인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의총 추인하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뒤집어질 경우에 원래는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중이 예.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를 계속 밀고 간다면 한덕수 총리 인준 못한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연계가 된다. 그러면 아마 딜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제 인준을 해야 되니까 인준에 동의하는 대가로 그러면 한동훈을 비롯해서 몇 명을 좀 낙마를 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딜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니 딜이라기보다는요. 장관 재청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가 그 장관에 대한 문제,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그 정보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사실 솔직히 딜이 가능한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당선인의 소위 윤심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를 지키는 쪽에 좀 더 기울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명 중에 8명 낙마 예상한다 이러셨는데 장 의원님이 좀 쭉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18명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해서 다 낙마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눈에 띄는 후보자들 뭐 이상민 김인철 후보자를 포함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전 6명 정도는 봅니다. 6명 정도가 네. 낙마 가능한 정도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어떻게 주장하셨을지 정말 네, 입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주간인데요. 이번 주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야 간에 그 특정 후보를 놓고 이렇게 빅딜을 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론과 민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민심에 따라서 드러나는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혹의 해명이 좀 미진하거나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능력의 문제가 있으면 아마 민심의 흐름을 따라서 낙마할 사람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뭐 일정한 정치고학적으로 빅딜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집권 여당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